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2장 경제학의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20일 와인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 까닭. 독점적 경쟁시장. 인류가 언제부터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구약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이후 아라라트 산에 정착하여 첫 수확 후 포도주를 담가 마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지중해에 보급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류는 이미 그 이전부터 와인을 제조하여 마신 것으로 보인다. 와인은 포도의 품종과 품질뿐만 아니라 재배 지역의 토양, 기후, 일조량과 기온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심지어 오랫동안 같은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온 와인 제조업자들도 해마다 그 맛과 향이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와인만큼 종류가 다양한 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와인의 종류와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보통 와인병에는 빈티지라고 해서 수확 연도가 표기되어 있다. 해마다 다른 온도와 일조량이 포도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수확 연도가 품질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와인병에는 생산된 포도원도 표시되는데 샤토라는 말이 이를 나타낸다. 샤토는 원래 성곽이나 대저택을 뜻하는 말로 일정 면적 이상의 포도원과 함께 와인의 제조와 저장 시설을 구비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와인이 생산되는 지명과 샤토명을 모두 다 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종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와인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때는 로마 시대부터다. 로마인들은 유럽 각지에 있는 식민지에 포도원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좋은 와인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와인 애호가였던 로마인들 덕분에 유럽 각 지역 사람들이 와인을 맛볼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보르도, 부르고뉴 지방의 특급 포도원은 바로 이 시절 로마인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최고의 와인 맛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 와인의 문외한이라도 보르도나 부르고뉴 지방이 와인의 명산지라는 이야기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지역이 와인으로 유명한 이유는 자연 조건이 와인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두 지역은 포도 수확기에 일조량이 많으며 모래 성질의 토양이라 배수도 뛰어나다. 그야말로 양질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 지역 와인의 맛과 향기가 탁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유럽의 많은 지역 사람들은 보르도,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 맛을 경험한 뒤 이를 결코 잊지 못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은 보르도 지역의 포도인 피노 누아 품종을 가져다 재배를 시도했다. 그런데 같은 품종임에도 미국에서 재배한 포도는 맛이 형편없었다. 또 미국인들은 부르고뉴 지방의 샤블리에서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을 모방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싸구려 와인 수준의 맛과 향을 얻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이라도 샤블리라고 붙여 고향에서 맛보던 와인의 맛을 추억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으며 와인 판매자들이 너도나도 유명한 지역이나 샤토명을 상표에 도용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던 중 몇몇 포도원 운영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기후 환경에 적합한 제조 방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유럽과는 다른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제품 차별화를 도모하게 된다. 사실 그 이전에도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의 맛을 모방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곤 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재배 방법과 제조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한 제품의 차별화를 추구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자발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연히 탄생시킨 차별화된 와인. 독일 지역에서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독일은 지중해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아서 포도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양질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수건 사업을 달성하게 된다. 당시는 수도원에서 와인 생산을 독점하던 시기였다. 독일 라인 계곡의 포도원 역시 수도원장의 허락 없이는 포도를 수확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1775년 실로스 요하네스부르크에 있는 한 수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머물고 있던 사이 포도가 전부 익어 당장 수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도원 사람들은 포도 수확을 허락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수도원장이 돌아왔을 즈음에 포도는 너무 익어 쭈글쭈글해지고 곰팡이마저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의 포도를 수확해 와인을 만들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와인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느타기 기법의 탄생 배경이다. 이 기법은 이후 최고급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고전적인 수확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 결과 독일의 라인가우와 모젤 자르루버 지역의 특수 와인은 세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 되었다. 독일이 늦은 수확으로 새로운 와인을 발견했다면 영국은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 새로운 와인을 탄생시켰다. 11세기 프랑스와 영국 왕가의 혼인으로 프랑스 영토의 일부가 영국령이 되면서 영국인들 역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을 즐겨 마셨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중반까지 영토를 놓고 100년 전쟁을 하면서 영국인들을 더 이상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영국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보다 항해의 여정이 긴 포르투갈 두로 지역에서 공수한 와인은 수입 도중 쉬어버려 먹을 수 없었다. 결국 수입상들은 와인이 배 위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인에 약간의 브랜디를 첨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맛까지 함유한 새로운 와인을 얻게 된다. 그 후로 영국인들은 포르투갈산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한 것을 포트와인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종류의 와인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화는 여타 국가에도 좋은 선례가 되었다. 더 이상 프랑스 보르도나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 맛을 흉내내려 애쓰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의 와인 생산업자들도 토종 포도와 유럽 포도를 접붙여 미국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포도를 생산해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와인이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자리매김한 세이블 블랑과 바코 누아이다. 와인의 발전으로 살펴보는 독점적 경쟁시장. 근대 와인의 발전 역시 경제학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완전 경쟁시장이란 수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정해진 가격 아래 모두 동일한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한다.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독점 시장에서는 단일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단독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대해 단일 기업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 두 시장의 특성을 모두 엿볼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생산자들의 제품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독점적 경쟁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켜줄 서로 다른 상품을 만들어낸다. 음반 시장의 경우 가수들과 노래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기에 각각 고유의 고객을 갖고 있다. 때문에 다소 비싸게 판매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지는 않으며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보르도나 부르고뉴 와인을 추종했던 와인 제조업자들은 동일한 제품을 모방하려고만 했다. 그들에게 와인이란 단일 상품이었다. 다른 형태를 추구해서 또 다른 맛과 향을 추구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기존의 와인과는 차별화된 맛과 색깔, 향을 지닌 상품으로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오히려 기존의 제품보다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차별화된 와인의 탄생이 인간이 땀과 열정으로 일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을 통해 얻어졌다는 점이 역사의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와인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 까닭이었습니다.